10월의 흐름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1930년 이후에요. 월별로 데일리 등락의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데일리 하루가 2%. 이거는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가 그것이 아니고요. 이거 몇 번을 기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S&P 500의 데일리 1930년 이후에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인 날, 플러스 마이너스 3%인 날, 플러스 마이너스 5%인 날,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거의 없지만 여하튼 이런 등락이 컸던 날을 그냥 개수를 찍었더니 압도적으로 10월이 가장 많죠. 10월이 가장 많죠. 이거 3편을 보면 엊그저께 보이는 빅스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하루하루의 변동입니다. 하루하루의 변동이 가장 컸었던 것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자꾸 보여둔 이유는 10월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 10월은 항상 9월과 10월은 그랬던 달. 9월이 두 번째, 10월이 첫 번째죠. 이 그림 보이시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9월과 10월은 늘상 그랬던 달이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도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최소한 한국 주식시장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라면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그냥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의 미국 시장을 보면 그나마 월별로 보면 변동성이 가장 컸던 날은 10월과 9월. 9월은 이제 지나갔잖아요. 9월은 지나갔잖아요. 다음이 10월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요 그림. 다시 말해서 이거 플러스 난다, 마이너스 난다 게 아니라 하루의 일간 등락이 컸던 날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꼭 캡처해 두세요. 오늘 그래서 이거를 워낙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려다가 제목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10월은 늘상 좀 상대적으로 무서웠던 달이다. 9월과 10월. 그래 9월은 우리가 무난하게 지나갔잖아요. 10월은. 이해하셨다? 1번. 이해하셨다? 1번. 줘보세요. 그래서 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이 끝장난 게 아니에요. 금리가 4% 올랐다고 끝장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금리는 완만하게 내려갈 거라고 다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만 팍팍팍팍 내려가길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그죠? 또 많이 팍팍팍 내려가면 또 리세션을 얘기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늘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소비자들이 지금 주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시장. 하우징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시고 한국식 문화에서 보면 약간 이해가 덜 되는데 하우징 마켓이 좋다 그러면 하우징 마켓, 그러니까 그 주택시장이 좀 더 활발해질 것 같으면 그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가 집을 사거나 팔 때 보면 집을 팔겠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집을 팔겠다 그러면 그죠? 네이버에 검색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이 요즘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동네 부동산에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내 부동산 매물을 내놓잖아요. 그죠? 네. 근데 미국이나 서양식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집에 고장 난 걸 고쳐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제일 먼저. 집을 고쳐야 돼. 네. 예를 들어서 커튼이 떨어졌다. 커튼 달아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벗겨졌다. 페인트를 칠해야 돼. 네.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비가 안 온 데는 상관없지만 시애틀이나 이런 데 보면 비가 많이 온 데는 나무로 지은 집이 많고 우리나라는 약간 슬라브 약간 이상한 거기 때문에 아스팔트식 지붕을 쓰고 막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비가 새는 데가 많아요. 그 비가 새면 비 새는 걸 고쳐야 돼. 우리 보면 우리 집에 비가 샌다는 걸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비가 많이 오는 데는 집에 비가 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보통 때 겨울에 보면 약간 우리 보면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지붕에서 물 새면 이렇게 대야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양동이 갖다 놓고 받쳐놨거든요. 미국도 그렇다니까요. 네, 그런 집이 많아요. 근데 그렇고 사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야 돼. 그런 걸 고치는 거죠. 고쳐야 돼. 그리고 고치려면 사람도 써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고 기구도 사야 되잖아요. 빌려야 되잖아. 또 어디 가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 어디를 가냐? 네, 로스나 홈디포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부르거나. 근데 사람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고치러 가. 차고에 문이 잘 덜컹덜컹 열렸다 안 열렸다. 차고를 고쳐야 돼. 집을 팔려고 그러면. 이해하셨죠?
다음은요. 앞서 제가 주택 건설 얘기했잖아요. 주택 시장. 그런 얘기했는데 오늘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가 좀 말이 되는 게 이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분 얘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택이 부족한 시장이라는 얘기하고 이분은 금리 상한과 상관없이 주택 건설 업체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시기적으로도 금리 하락은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고 주택 건설 업체 및 중기 업체 모두 긍정적 환경이 더욱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0년 고정금리가 최근에 하루 이틀 또 반등하고 있지만 고정 모기지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가장 이게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 집 팔거나 그러면 리얼터닷컴 이렇게 다들 들어가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듯이 리얼터닷컴 뭐 리얼터.ca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어느 전체 지역 상관없이 주택 매물의 등록이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지금 금년에 보시면 2024년에서 최근 들어서 확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집을 중개해서 파는 회사도 돈을 벌 거고 모기지 하는 회사도 돈을 벌 거고 모기지 리파이낸싱 하는 돈을 벌 거고 다 돈을 버는데 그중에서 역시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것은 홈디포나 로스가 돈을 버는 거죠. 레나, 톨브라더스, 풀투그룹, 디아로튼 그리고 이런 거 다 머리 아프면 이런 거죠. XHB, SPDR, S&P 홈빌더스 ETF. 이거에는 이런 것도 쫙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3분기 실적 리뷰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익 증가는 4.2%, 매출 증가율은 4.7%인데요. 이거는 6월 말 전망 7.8%였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익 전망 하락폭은 하락 3.9%. 여기 3.9%는 거는 6월 말 대비 이번에 현재 9월 말까지 10월 초까지 해서 이만큼이 3.3%가 하락했, 3.9%가 하락했는데 통상 3.3% 같은 기간 항상 첫 한 3개월 동안에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생보다 조금 더 하향 전망치가 조금 더 내려왔다. 뭐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라 전망치 자체가 좀 하향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섹터별 이익 전망을 보면 섹터에서는 여전히 IT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선방. 그러니까 IT는 이익 전망이 조금 상향됐어. 나머지는 이익 전망이 좀 줄어들었고 에너지가 이익 전망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섹터별 이익 전망을 보면 섹터별 이건 절대치로 전년 동기 대비 보면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유틸리티, 파이낸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죠. 여기만 보더라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거 절대치도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게 이쪽이나 이쪽. 그래서 전체로 이걸 보시면 큰 틀에서 보면 역시 IT 쪽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ektor별로 보면 딱 이겁니다. 섹터별로 보면 이익 전망의 이런 것들도 테크,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럼 이쪽이 되겠고요. 금리 하락과 금융주는 어떻게 금리 하락되면 금융주는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마침 그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질문 채팅창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제 채팅창에서 여기 채팅창에서 쓰셨던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하락. 금리가 지금 오늘 올라갔지만 금리가 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준의 금리 하락이 계속 나왔을 경우에 가장 이익이 보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는 것을 보여요. 이거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주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자세히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순이자 마진이거든요. 순이자 마진이 많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의 EPS가 얼마만큼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런 것까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 열리죠 이거. 아이잭님 테슬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사이먼님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열리나.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요약만 해드리면 은행업계 2년간의 수익 감소가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 감소가 반전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업계의 주당 순이익이 8%, 전체 업계는 8% 증가하고 2026년은 12%.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좋은 접근입니다. 접근 자체. 네.
그래서 순 이자 마진에서 가장 크게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은행 탑10인데 이게 별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년 4, 5월 미국의 지역은행만 망한다 했을 때 일부에서는 찰스 왑도 어렵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작년에 키뱅크다 이런 거 여기에 많이 들으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포함됩니다. 여기 포함. 이거 아까 대표적인 표 하나만 표 두 개를 제가 엮은 것만 보여드리는데 그 원본을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용봉님이세요? 용봉님? 시애틀의 용봉님. 이름을 바꾸셨네. 시애틀의 용봉님. 맞죠? 딱 이겁니다. 아, 요번에 가서 뵀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안 가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년에는 아예 여름, 가을에 갈까? 또 고민 중이에요. 여름, 가을. 왜냐면 여름에 가야지, 여름철에 가야지 하여튼 크루즈를 타잖아요. 알래스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래서 내년 여름, 가을. 갈 겁니다. 이건 왜 딱, 이렇게 아셨죠, 이거? 찰스 왑이요. 찰스 왑. 엘리 파이낸셜. 키 코퍼레이션. 프로스페러티 브랜드 시어즈. 저희 보면 레이 달리오가 중국에 투자하는 거가 트리키하다는 얘기라고. 트리키. 약간 헷갈린다. 트리키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베이징이 지금 캐피탈리즘에 대해서 자꾸 덜 우호적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결국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뭐 중국 주식에서 돈 많이 벌면 좋죠. 좋지만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이 달리오 얘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링크 찍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화장품 회사 있었어요. 중국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 상하이자인가 뭐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정지된 적이 있어요. 벌써 그 7, 8년 됐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6개월 동안. 그래서 저는 뭐 이 자본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많이 얘기하고 뭐 있잖아요. 그 색채를 갖고 있는데 뭔가 좀 이분 얘기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저는 다음은 주식 시장 자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된다 안 된다. 어제도 약간 뭐 떨어지면 또 뭐 JP 모건 얘기 어저께 들으셨잖아요. JP 모건은 지금 상당히 지금 비싸고 JP 모건은 주식 시장이 이제 고점의 정점을 지났다 얘기하는 것도 뭐 들으셨잖아요. 뭐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요즘은 미국 뉴스가 한국 번역된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이 쉬는 날은 덜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 쭉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한마디로 지금 전체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약간의 건전한 풀백, 건전한 주가 조정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풀백, 헬스한다, 건전한 보조 이런 거죠. 꾸준히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5,800 레벨 여전히 재확인하고 이들은 5,800을 목표로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나면 또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요. RBC는 뭐 비슷한 얘기 하는 건데요. 지금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뭐 한다? 곤란하다 얘기하는 거죠. 베어리스 하면 메롱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죠? 10월 시장은 여전히 10월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시장은 너무 베어리스하게 보고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전히 투자자는 뭐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긍정적 비율을 갖고 가야 된다. 네. 천천히 여러분 나중에 뭐 영어 너무 쉬운 말들이니까 그냥 나중에 직관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캡처 떠두셔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똑같은 세 가지를 기본으로 봐야 된다. 주식시장은 거는 가격이라든가 퍼포먼스를 봐야 되고 그런 주식시장에 대한 관점 ADL 같은 거 봐야 돼. 이 모든 걸 봤을 때 자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릭 라이더 얘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데요. 릭 라이더는 아시죠? 릭 라이더는요. 블랙락의 채권 분야의 대표입니다. 대표. 채권 분야의 자산 운영의 대표입니다. 대표. 릭 라이더입니다. 릭 라이더. 블랙락의 릭 라이더. 네.
그래서 릭 라이더가 하는 거가 이제 제가 릭 라이더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작년에 BINC라는 액티브 ETF를 나오자마자 제가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씩 사서 모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BINC 이런 것도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거에 자기 이름을 건 거 운영자면서도 그 자산 운영의 대표입니다. 대표. 채권 분야의 대표입니다. 대표. 릭 라이거 하는 얘기인데 딱 이거 아닙니다. 지금 보면요. 릭 라이거는 지금 약간 지금 멀티플은 약간 비싸다고 느끼다는 거예요. 비싸. 멀티플 자체가 약간 불편한데 멀티플이 약간 비쌀 수 있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여전히 갖고 간다. 그래서 멀티플에 비싸다는 건 나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멀티플은 지금 12개 예상 시장 기준을 보면 21.5배 정도까지 가면서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자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라지캡이 조금씩 비싸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올라갈 거다. 얘기하는 거죠. 가장 큰 중 하나가 여전히 현금이 원당 많다는 겁니다. 주위에. 현금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MMF나 단기 자금이요. 단기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엄청나게 돈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7조다, 8조다, 9조가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 2, 3년 동안 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시기를 보면 대기 자금이 여전히 꾸준히 들어온다. 얘기하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큰 관심이 메가캡이잖아요. 메가캡이란 건 초대형 성장주요. 초대형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MGK를 선호하지만 어떤 대형주 있잖아요. 대형주. 여러분들 좋아하는 대형주. 물론 중형주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여전히 대형주 중심으로 간다. 대형주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빅테크에 대한 것이 가장 있겠고요. 이게 가장 오늘 극명한 말입니다. 대형주와 초대형 테크 주식과 싸우기가 만만치 않다. 싸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는 결국 이들에 계속 붙어 있어요. 이 친구들의 근처에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가장 큰 이유가 결국 클라우드로 계속 가는 시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계속 가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가캡이랑 싸울 생각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 메가캡이랑 싸우면 너희들 손해볼 수 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그들이 또 바이백도 엄청 하잖아요. 그리고 ROE 같은 거 엄청나게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ROE 같은 거. 여전히 그래서 멀티플이 높은 건 분명 인정. 저도 인정하고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 멀티플만 갖고 주식을 매도해서는 매롱될 수 있다. 딱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들 오늘 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은 이 블랙락에 딱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1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1분.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딱 오늘 이 부분이다. 이 부분. 다른 사람 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점, 이 메가캡 이런 것들, 빅테크, 맥세븐 이런 거 계속 갖고 와야 되냐, 팔아야 되냐 할 때 딱 오늘 요거 한번 보시고 나서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좀 파는 거가 왜 파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신 분만 1번 한번 간단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요. 제 생각에는요. 강세장 진입이 2주년이 됐습니다. 2022년 10월 12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말 10월 11일 기준으로 이제 24개월이 되는 건데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칼슨이라는 찰스 수업에서 한 건데 딱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엄청 올랐다는 얘기 하잖아요. 주시장. 미국 시장 너무 올라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좀 쉬었다 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냥 그렇게 흔들거릴 때마다 딱 여러분 캡처 떠두시고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보면 강세장일 보면 몇 년을 평균 갔냐? 강세장의 평균 5.5년이 갔어요. 그죠? 평균 S&P 500이 무려 에버리지는 180, 미디안은 107%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보건 에버리지 보건 미디안을 보는 게 사실 더 정확한 의미일 수 있는데요. 미디안을 보면 평균적으로 107%. 불마켓에 평균 5.5년이 갔고. 근데 지금은 고작 61% 올랐고요. 9월 말까지 세수로는 24개월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마켓 형제들만 쭉 모아놓으면 아직 2년은 애기야, 애기. 아시겠죠? 쉽게 해서 갈 길이 멀다는 얘기,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너무 올랐다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 그냥 이 말을 섞지 마시고 이 표 있죠, 표. 저장해 두셨다가 표 하나 슬쩍 보내주세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말들이 싸움이 많은 주식인데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오늘 또 다시 사상체육가에 갔는데요. 예. 예. 지금 보면 아주 또 재미난 얘기, 그 CTO인데요. 팔란티의 CTO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소위 그 AI에 관한 소프트웨어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저 이런 영어 또 표현 처음 봤는데 You've got to roll up. 이거 소매를 걷어올려 갖고 지금 이거 일하기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렉스 카프가 얘기하는 거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네 거 쓸 수밖에 없다 얘기하다시피 바쁘다는 건 사람들이다. AI 이거 적용하냐고. 이 한마디를 갖고 또 얘기하네요. 팔란티어 41.45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설명이 불가. 그래서 팔란티어가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는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비싼 주식이죠. 말도 안 되게 비싼 주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꿈을 꾸고 이런 것들. 그래서 논쟁을 할 필요.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정도는 아직까지 되지 않았지만 팔란티어 갖고 논쟁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 뭐 평가할 일도 없어요. 이거는 각자 팔란티어는 뭐 영상도 많고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안동 이사가 팔란티어를 독립으로 단독으로 그 잘라놓은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실 때 미주미 안동우 팔란티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영상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뭐 떨어지면 이게 한도 없이 떨어지잖아요. 또 올라가면 또 한도 없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야후에서 좀 재밌게 아주 편하게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야후에서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 연간 실적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올해 연간 실적이 9.8%, 올해 3분기가 4.7, 어제 요거 설명드렸잖아요. 어저께 3분기 실적 전반적인 것을 어저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저께 것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분기는 14.6, 연간은 9.8, 1분기, 2분기, 내년 연간. 그래서 중요한 건 내년에 연간 전망이 더 올라간다. 아셨죠? 네. 오케이? 다음. 이건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낫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주시장은 항상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는데 맥시멈 드로우다운 우리 14.2 딱 기억하시죠? 14.2%. 네. 올해는 8%밖에 안 떨어졌었어요. 네. 그죠? 작년에는 10.3인가 10.4% 떨어졌었죠. 그래서 14.2% 맥시멈 드로우다운. 그래서 이걸 보면 연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오늘 물릴 수 있죠. 오늘 샀는데 운이 없어서 오늘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어. 평균적으로 보면 14.2% 정도를 항상 지수 기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 편안하게 갖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올해 주시장 뭐 어렵다 이게 많이 들으셨지만 올해 지금까지 보면 오늘까지 보면은요. 어저께까지 보면 지금 S&P의 기준을 보면 21세기 들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렵다 너무 비싸다 팔았다 산다 이런 거 다 좋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영어식으로 헤어컷을 하건 트리밍 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 헤어컷이나 트리밍 하는 거 완전히 볼드로 완전히 빡빡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정도 머리 정리 정도 하는 정도만 하셔야죠. 주식을 뭐 전세금 팔아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윳돈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주식의 비중을 무리하게 줄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흑백 요리사 넷플릭스 잠깐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도 된다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난 넷플릭스에 계속 돈을 내는 사람이냐 안 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이냐. 선택적으로 낸다는 것은 재미있다 그러면 학부모님에서 봤다가 바로 또 끊고 그죠? 이번에 또 12월 달에 오징어 게임인데 사람들 재밌다 그러고 또 오징어 게임을 봤다 또 끊고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 난 그런 거 뭐하러 봐. 안 보는 분이 있고 난 꾸준히 그냥 꾸준히 낸다. 그 사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넷플릭스를 사실 만한 분은 넷플릭스에 꾸준히 돈을 내는 사람이면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딱 그런 느낌까지만 이해하시면 답이 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딱 10월 9일 오늘 하루예요. 글로벌 있죠. 전 세계입니다. 글로벌 수치인데요. 글로벌로 지금 흑백 수저가 흑백 게임 수저가 이게 9위네요. 9위. TV쇼 중에 전 세계. 이건 글로벌 수치거든요. 하루 10월 9일 하루. 미국 오늘 당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인기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 오늘 사상 최고 같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관해서 꾸준히 보시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보시는데 꾸준히 돈을 내고 있는데 주식을 살까 팔까 고민되신 분 한번 요런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요런 내용. 네. 맞다 틀리라 할 마음은 없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셨죠? 넷플은 맥스 안에 없습니다. 맥스 안에 없어요. 맥스는 7개. 오케이. 그죠? 하렘님 아셨죠? 안 들어갑니다 거기요. 최근에도 그저께인가 지난 월요일 날인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드렸잖아요. 된다는 놈 안 된다는 놈. 그래서 목표 투자 의견 내린 놈 올릴 놈 같은 날. 이게 바로 미국이에요. 이게 바로 미국이죠. 올린 놈 내린 놈 올린 놈 내린 놈. 선택은 각자 하는 거죠. 선택은 각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예. 이해되시죠? 제 말씀 종목 선택의 기준을 이해되신다 하시면 7번 한번 적어주세요. 7번. 이해되신다. 저는 종목 선택이 어려울 게 없다고 했어요. 나 넷플릭스 안 보다가 뭐하러 삽니까 이거? 살 게 넘쳐나는데? 대안이 넘쳐나. ETF만 하나라도 충분하다 말씀입니다. ETF. 오늘 ETF 여러 개 말씀 안 드리고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IGB입니다. IGB는 저는 갖고 있어요. 저는 갖고 있는 지 벌써 5, 6년 됐고요. 추가 매수한 적은 없어요. IGB를. 한 5년 전에 사갖고 이미 수익이 얼마 전에 한번 우연히 봤는데 저는 한 5년 전에 샀기 때문에 거의 수익이 한 280% 정도 났을 겁니다. 200 플러스 280%? 저는. 이 정도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 많이 벌었죠. 280%. 제가 10만 달러치였으면 했는데 해봤자 뭐 제가 그때 5천 달러 정도 사거나 그랬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280% 났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 근데 IGB랑 비교할 수 있는 게 IGM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간혹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IGM과 IGB가 있는데요. IGM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드웨어고요. IGB는 소프트웨어고 또 하나 여기 expanded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expanded란 게 뭐예요? expanded라는 건 확장됐다는 거잖아요. 확장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요. 테크라고 얘기하면 테크나 섹터부를 구분하면 아주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SAP에서 하는 정확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테크 소프트웨어, 테크 하드웨어가 테크 업종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죠. 아마존도 마찬가지. 그리고 구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이게 과연 이게 아마존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소비자는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익스펜디드 했다는 것은 특정 기업의 매출 구성에 따라서 테크 비중도 어느 정도 있다면 테크에 넣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IGM 익스펜디드 했다는 영어 개념은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 업종에 속할 수 있는 게 100개가 아니라 100, 200개도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에 따라서 안 분화합니다. 이해하셨죠? 익스펜디드라는 개념. 그래서 제가 4, 5년 전에 얘기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뭐 1년에 한두 번씩 많이 올해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익스펜디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S&P 500의 규정에 테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 중에서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지님 이해하셨어요? 요거 이해하셨다. 1번 적어보세요. 그게 IGM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게 보시면 근데 이게 최근 1년 동안 보면은요. 맞아요. 최근 1년 동안에 보면은요.
S&P 500이 32.8% 올라갔고요. QQQ가 33.8% 올라갔는데 IGM이 엄청나게 더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IGB, 소프트웨어가 가장 적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30%밖에. IGB 제일 적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먼저 비교해 드렸습니다. 비교.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세일즈포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어도비, 팔로알토, 인투이트, 팔란티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쭉 들어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 시가총액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IGM ETF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비교가 IGB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오늘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사가. 디스 소프트웨어 ETF가 브레이크아웃 이제 뚫고 나가고 있다는 거야. 멀티어 수년 동안의 레인지, 수년 동안의 우리 식으로 보면 그 저점, 고점, 뭐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 차트 분석해 보니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게 유료 뉴스인데 유료 뉴스 프로가 다르게 유료 뉴스잖아요. 근데 이건 차트로 풀었습니다. 차트로. 그래서 제가 차트 전문은 아니잖아요. 자 혹시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림만 보시면 돼요. XLK랑 이거예요. XLK랑 이거. 최근 한 2년 동안의 주봉으로 그린 겁니다. 그림만 같이 보시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얘가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지. 저는 IGM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가 올라도 상관없어요. IGB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런 뭐죠? 원형 바닥하고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컵앤홀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제 예전에 다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밑에는 RSI. 요 그림만 보면은요, 솔직히 이 IGB가 아니라 이 그림이 아니라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차트가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예를 들어서 뭐 S전자다, HNICS다 이런 게 만약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러면 뭐 상관없다 그러면 이거 지금 바이는 맞아요. 바이 시그널 맞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이거죠. 또 이렇게 컵앤홀더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동이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스타디를 한번 해보세요. 스타디를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요. 하나 더 저장해두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제가 오늘 이 그림이 오늘 여러분들이 꼭 저장해야 될 딱 한 장의 그림이라면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은 제가 귀 빠졌다 그러나 제가 태어나서 지금 평생 살면서 처음 본 그림입니다. 처음 본 그림. 강추드립니다. 강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 여기 하면 되나? 여기. 이거 잘리네. 저까지 포함해서 캡처해 주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캡처. 설명은 좀 다르게. 캡처하는 시간입니다. 캡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백인데 바이백이요. 바이백이 시가총액 대비 바이백의 비중입니다. 자사주의 비중.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최근에 보면 2010년부터 쭉 보면 대충 평균 한번 그어보죠. 요 정도 걷다 그러면 0.2% 정도가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의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매년 0.2% 정도가 주식이 사라졌어. 우리나라 같으면 오히려 증자를 하잖아요. 증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사라졌어. 주식이 수확됐어. 그만큼이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올해 지금요. 바이백스 있죠. 이게 올타임 하이. 요 비중이 정확하게 0.35 정도 되겠죠. 0.35 정도 나와갖고 사상 최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주주 친화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사상 최고야. 사상 최고의 주주 친화를 보여주고 있어. 미국 사람들이.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간혹 나옵니다. 왜?
야, 자사주할 돈 있으면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 또 하나.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발배후 왜 합니까? 내 돈인데. 내 돈을 왜 지금 회사 돈을 주식을 팔아먹는데 왜 써? 내가 왜 주주한테 왜 돈을 나눠줘야 돼?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지금, 뭐라 그러죠? 어저께도 뭐 얘기 나오던데? 월급 말고 막 쓰는 돈 있잖아요. 접대비. 내가 접대비를 마음 놓고 쓰고 있는데 내가 오너인데 내가 그 돈은 내가 접대비하고 내가 여행 가는데 써야지 내가 이것들을 왜 나눠줘? 우리나라는 자사주 많이 입사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꽤 있어요, 지금. 알고 보면. 근데 미국은 이렇다는 얘기죠. 그죠? 하이네님 이해하시죠? 이지님 이해하시죠? 이거는 시가 절대 규모를 말할 것, 절대 규모를 제가 지난 금요일날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주말 라이브 때 절대 규모. 기억하시죠? 절대 규모도 사상최대. 이미 사상최대. 근데 지금은 이거 보는 게 절대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 주식에서 없어지는 거 있잖아. 없어지는 거. 소각이 0.35%라고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뭐 안 찾아봤는데 사상 최고라는 거예요. 사상 최고. 주주 친화에 대한 진심이 진짜 그 마음이 극진한 마음이 최고지 올라와 있어. 야, 대박 아닙니까? 대박. AMD가요. 오늘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응하는 라이벌 칩을 드디어 발표했고 기존 전망보다 다 상향시켰어요. 긍정적으로 얘기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졌는데 딱 이거 하나로 끝나죠. 아까 질문하셨죠. 아까 AMD 저는 AMD 주주입니다. 주주. 저도 오늘 4% 고점 대비 물렸고 오늘 연초에도 좀 산 것 같아요. 연초 대비 좀 마이너스 나 있어요. 마이너스. 예. 네. 저도 속상하죠. AMD만 보면 속상하죠. 짜증나잖아요. 제가 책을 계속 썼는데 짜증나잖아요. 근데 오늘 역시 AMD 때문에 고민하시고 아까 질문하신 분 포함해서 AMD 갖고 있어서 오늘 조금이라도 약간 찜찜하다. 7번 적어보세요. AMD 때문에 약간 속상한 분. AMD 왜 떨어졌을까? 짜증난다 하시면 7번 한번 적어보세요. 예. 네. 그러면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다 써 있어요. 이건 베론스의 기사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베론스인데요. AMD 스탁 주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After unveiling new AI 칩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 떨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오늘 새로 발표한 it might not beat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이기진 못할 것 같아. 이기진 못할 것 같아. 현대리님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거의 월가 평가는 이 문장 하나야. It might not beat NVIDIA's Blackwell. 네. NVIDIA it might not beat NVIDIA's Blackwell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현대리님 오케이? 네. 오케이? 현대리님은 이제 능력 있으셔서 뭐 입절하고 MD 들어갔다 샀다 팔았다 해서 사팔 하셨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고 하여튼 오늘의 평가는 이겁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셨죠? 이지님, 노아님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가면 보면 그 엔비디아가 쿠다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쿠다가 얘네들이 보면 AI에 대한 에코시스템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쿠다를 쓰는 그 사이트가 몇 군데나 회사가 몇 군데나 있고 그걸 일하는 사람이 뭐 몇백만 명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늘 AMD가 좋게 해봤자 결국 엔비디아가 구축한 AI 에코시스템을 능력을 쉽지 않다.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4%가 떨어졌다. 그냥 떨어졌다. 깔끔하죠. 깔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AMD의 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누구한테 든다? 오늘 밤에 우리 미장원에서 우리 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우리 안동우 천재가 해줄 거 아닙니까? 제가 할 일 있고 제가 못하는 일 있는데 그건 제가 못하는 일. 다만 저는 평가를 중시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의견이 별로 없고 평가가 중요한데 평가는 딱 이랬다. It might not beat NVIDIA's Blackwell. 맞죠? 이해하셨죠? 최양희님 이해하셨죠? 다시 말하면 저도 주주입니다. 저도 주주 몇 차례 샀는데 올해도 제가 이때쯤 한 번 더 샀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또 한 번 샀는데 메롱됐죠. 떨어졌죠. 제가 사실 이때 똑같은 금액으로 AMD 사고 엔비디아도 샀거든요. 뭐 조금씩 더 샀는데 올해 연초에 이땐가 샀어요.
AMD도 사도 엔비디아 똑같은 거 보면 한 그 당시에도 4,000달러인가 3,000달러씩 두 개를 똑같이 샀는데 AMD는 매롱되고 엔비디아는 한 2배 됐죠. 딱 그런 느낌이죠. 8940 물어보면 저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 그럼 다음은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오늘 조금 떨어졌잖아요.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조금 떨어졌다 오늘 다시 올라가고 조금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했잖아요. 근데 보면 시장에서 오늘 조금 반등했는데 인세인이라고는 얘기했잖아요. 인세인. 그리고 폭스콘에서는 크레이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쿠다의 AI 그런 거가 이렇게 또 하나 오늘 앞서 AMD가 얘기했는데 또 하나가 또 이사가 났어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를 CEO를 만났는데 자기네 탑픽으로 선정한 것 같아서 좀 더 확인을 가져왔다면서 $150 재확인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 135.53달러가 지난 6월 달에 고가인데 오늘 134.81달러로 돼서 지금 불과 얼마? 불과 70센트. 불과 72센트만 올라가면 사상제 효과. 퍼센트로 보면 0.53%밖에 안 나오죠. 오늘 종가로 사상제 효과 돌파 기대된다? 안 된다? 전 솔직히 기대되죠. 오늘 테슬라가 갑자기 주시장이 이상하게 변하지 않으면 오늘 금요일 날 사상제 효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거는 그냥 감도 아니고 그냥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죠. 소박한 바람. 이 어린 연사의 소박한 바람을 여러분이 뭐라 할 건 없잖아요. 엔비디아 오늘 사상제 효과 갈 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이학령이 욕하는 건 불법이죠. 그죠? 저는 그냥 이 어린 연사, 마음이 어린 연사는 엔비디아가 오늘 밤에 72센트 정도만 올라갔고 사상 최고가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기대. 맞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목표 주가 흐름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보면 여기 빼놨는데 오늘요 엔비디아의 그 CEO가 한 얘기 아니라 CFO가 얘기했는데 블랙웰 있잖아요. 블랙웰이요. 12개월치가 다 팔렸답니다. 지금 다 팔렸대 또. 블랙웰 솔드 아웃 됐답니다. 지금 주문이 솔드 아웃. 오늘 그 얘기가 또 나왔죠.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잠깐만요. 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뉴스 간단히 보는 건데, 그냥 생각난 대로 치면 되는 거죠. 네, 나오죠. 딱 나오네요. 이게 구글이 좋은 거야, 구글은 주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구글은 우리한테 만족스러운 결과를 줘.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아까 제가 뉴스를 잠깐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엔비디아 블랙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싸우는 딱 기사가 뜨네요. 여기. 12개월 최소한 12개월 이상 솔드아웃 됐다. 네. 그럼 무슨 패턴을 보면 뭐 170달러 이상도 갈 수 있다 등등 얘기하는데 딱 그런 얘기.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정확한 거 보면 몰된 여기죠. 여기죠. 여기 보이세요? 블랙웰 칩 라인업 is already sold out for the next 12 months or so. 향후 12개월 내지 그 정도. Meaning that customer who price 2025년 지금 현재 주문에서는 2025년 말까지 물건을 받을 재간이 없다. 코스코가 매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번에요. 9월 달에.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제가 그냥 미국 사람들 소리 많이 한다고 이렇게 단순히 얘기했더니 딱 오니까 야후 파이낸스에 제가 듣고 싶은 기사가 딱 나왔네요. 요걸 한번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숙제가 그 팔란티어 관심 있는 분들 팔란티어를 보시고 요걸 한번 야후 파이낸스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 미국에 현재 있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안동의사가 뉴욕에 갔더니 여기저기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 아니에요? 쇼핑하는데도 바글바글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요번에 못 가게 됐지만 제가 이렇게 밴쿠버에 가면 물론 쇼핑하는 날 보면 사람이 바글바글 해요. 물건 사는데.
근데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에 관해서 오늘 백투스쿨이라는 거는 6, 7, 8월 달까지서 계약하기 전에 사람들이 사는 것을 백투스쿨 세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할러데이 쇼핑 시즌은 넘어가는데 그 요번을 그걸 갖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링크를 안 드렸네. 했더니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해놨는데요.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중형을 해놨어요. 지금 다이버전스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야. 뭐? 어퍼 앤드 로우 레벨에,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많은 사람과 돈이 약간 부족한 사람들과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거야.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파인이야, 파인. 좋다는 거야,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지만 여전히 소비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비재 시장이 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는 그런 소비도 좋다는 겁니다. 반면에 로우엔드는 사람들이 약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도 세이빙을 더 하는 거야. 혹시 몰라서 돈을 아끼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해하셨죠? 딱 그런 느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요번에 2% 늘어났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not bad. 그리고 맨날 보면 까먹는데 내일이라도 시간 내면 해드리겠지만 연말 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지금 PwC에 보면. 그 느낌은 왜 우리가 보면 미국 어렵다고만 얘기만 듣잖아요. 사람들 보면 주위에서 경제방송이나 특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라디오 뉴스 경제 코너에 보면 미국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망할 것 같이 얘기하고 미국 달러는 망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미국은 계속 좋잖아요. 사장치 효과를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소비가 좋은 건데 소비가 좋은 거는 우리가 눈에 뭐 안 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로우랑 하이가 차이가 많은 거예요. 지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를 팡팡 하는 겁니다, 지금이요. 첫 번째. 그럼 미국의 가구회가 갖고 있는 주식의 보유 비중입니다. 쭉 보이죠. 에쿼티 오너십이 미국 사람들이 주가가 왜 올라가냐면, 결국 미국 사람들의 꾸준하게 주식을 갖고 하는 개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 개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401k, IRA 같은 우리나라 보면 개인연금, 이런 퇴직연금 이런 계좌를 갖고 사람들이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지수로 모아내 갖고 있는 거예요, 지수. 근데 지수에 올라가는 거에 또 사람들이 부응해서 이익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그런 것도 보셔야 되겠죠. 이건 재미난 통계입니다. 10월 달에 이번에 또 사상체육과 한두 번 갔잖아요. 10월에 사상체육과를 만약 갔다 그러면 10월에 사상체육과를 갔다 그러면 그 해의 10월과 남은 그 3개월 동안 어떤 흐름이 보여줬냐는 건데요. 10월에 사상자가 지금까지 있는 경우에는 10월 달에 평균 1.4%, 4분기에 평균 5%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승 확률은 90%. 평균은 이랬는데 평균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높은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월에 사상체육과 났다는 것은 11월, 12월에도 기다려 해보자. 오케이. 다음은 S&P 500이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첫 번째 실적 시즌 오늘부터 시작하잖아요. 4주 첫 실적 시작한 4주 동안에 평균 미국 시장은 2%가 올라갔다는 게 평균 2%고 실적 시즌 첫 4주 평균적으로. 물론 떨어진 적도 있죠. 가장 최근에 7월 달에는 떨어졌었어요. 네. 그렇죠. 평균적으로 실적 시즌에 주가가 강했다 약했다 2% 상승했다. 그냥 재미난 통계입니다. 재미난 통계. 오늘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이밍에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 그리고 미국 주식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매일 이렇게 올라가느냐 사냐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오늘 사면 내일 올라갈 확률이 미국 시장은 53%라는 거 53%.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태까지 100년 동안의 역사가 오늘 주식을 사면 내일 올라갈 확률이 53%라는 얘기예요. 닷새를 보면 일주를 보면 57%, 열흘을 보면 59%, 그죠? 1년을 보면 75%, 이 15년, 20년 보면 거의 95%, 100%.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오늘 사갖고 내일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죠. 맞힐 자가는 없어. 5대5예요, 5대5. 그렇지만 50%를 조금 넘어. 그러면 추세적으로 이겨왔다는 거예요.